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충주 열리광장 장재성 김지성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지성이 씨하고 저하고 진짜 좋아하는 충주 지역을 위해서 누구보다도 진정성 있게 열심히 활동해오신 진보당 충북도위원장이자 충주 지역위원장이신 김종현 위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우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진보당 충북도당 위원장, 충주 지역위원장 겸임하고 있는 김종현입니다. 제 소개부터 좀 드리고. 네. 저는 이제 충주 칠금동에 살고 있고 여기서 이제 둘 딸 키우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 총선에 출마를 했다가 민주당 김경옥 후보님하고 단일화를 하게 돼서 사퇴를 했고, 선거 끝난 이후에는 제 본업이 이제 노무사인데 충주에서 노무사 사무소 다시 열심히 운영하고, 또 올해 6월에 진보당 충북도당 위원장, 충주시당 위원장에 또 재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활동 하다 보니까 또 충주 일도 해야 되지만 또 충북 곳곳에 또 다녀야 되고 나름 뭐 바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농사도 짓는다고 들었는데. 예전에는 제가 농사를 꽤 많이 지었는데요. 네. 예, 근데 제가 지금은 바빠서 저희 그 부모님 농장 한켠에 이제 제가 또 과수원을 조금 하고 있는데 자주 가보진 못하고 그래도 틈틈이 좀 들러서 좀 일을 하려고 노력하긴 합니다. 정치를 시작한 시기와 계기는 어떤 거죠? 제가 처음에 대학 들어가서부터 뭐 학생운동에 몸도 담그고 그랬었는데 본격적으로 이 정당 활동이란 걸 시작한 거는 사실 좀 저는 젊지만 그 정당 활동 자체를 한 지는 꽤 오래됐습니다. 제가 24살 때였나? 이제 그 2002년에 그 미군 장갑차에 깔려서 그 미선 효순 그 학생들이 사망한 사건이 있었고, 그걸 계기로 이제 광화문에서 촛불 시위라는 게 그때 처음으로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서울대에 그 서울대 대책위를 만들었어요. 이 미군 장갑차 사건 서울대 대책위. 제가 거기서 이제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주말마다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한 1000명씩 나갔거든요. 그 촛불 저희 같이 대열 지어서 나갔는데, 처음으로 진짜 뭐 10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쫙 그 광화문을 메우고, 또 그러한 힘으로 사실은 그해 연말에 노무현 대통령 당선되는데도 저는 큰 영향을 줬다고 봅니다. 그 촛불 집회가. 네. 그리고 또 그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현장에서는 많이 또 활약을 했는데, 그 힘으로 사실 그 다음 해에 또 국회의원이 10석 이상 당선되는 쾌거를 가졌거든요. 그걸 보면서 내가 그 학생운동을 하면서 더 평등하고 정의로운 좀 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진보 정당 운동을 통해서 이게 실현 가능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그때 많이 했었고, 그래서 민주노동당 가입하고 민주노동당 서울대 학생위원회 저도 활동하고 그렇게 좀 정치와 인연이 시작이 되었죠. 네. 어느 정도 정치적인 어떤 철학을 밝혀주셨는데, 나는 어떤 정치를 하고자 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어서 정치를 하시려고 하시는지 짧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 추상적일 수는 있는데, 이제 뭐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왜 정치를 하느냐라고 했을 때 사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좀 넓게 말씀을 드리자면, 궁극적으로는 그 서민이 주인 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요. 우리 충주시로 좁혀보자면 충주 시민이 충주시의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를 하고 싶은 거죠. 이게 좀 뻔한 말 같지만 많은 정치인들이 내가 내 능력으로 사람들한테 뭘 해주겠다, 사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과는 좀 다른 방향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그 시골 살다가 서울에 대학을 가서 이제 학생운동이라는 걸 접하고 처음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도시 철거민들의 현실을 좀 접하게 되면서였어요. 그래서 이제 내가 뭔가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졌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뭐 비정규직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때가 이제 IMF 후였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비정규직이 막 늘어날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비정규직 문제, 그리고 우리 농촌 문제, 이런 데에 이제 관심이 많이 생겼는데, 이제 이런 그 우리 사회의 절대 다수지만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이들한테 뭐 뭔가를 해준다,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정치의 주인이 돼서 이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고, 그러니까 노동자들은 뭐 노조를 통해서, 농민들은 또 농민단체를 통해서, 그리고 시민들은 또 시민 영역을 통해서 정치의 주인이 되고,
그래서 자기들 요구를 실현하는 이런 정치를 해야 실질적으로 좀 평등한 실질적인 민주주의가 구현되는 사회가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정치인들은 시민들을 조직하고 그래서 시민들을 정치 영역으로 이렇게 불러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저의 핵심적인 정치관이고 그래서 준비가 된다면 저는 충주에서 주민대회를 해보고 싶어요. 주민대회.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보통 이 시에다가 자기 요구를 전달한다는 게 이제 쉽지가 않은데 이미 몇 차례 그 다른 지역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대회를 통해서 시민 요구안을 받고 정리하고 그걸 통해서 실제 시 정책에 반영시키고 시민들에게 이 정치에 대한 효능감을 좀 일으키는 그런 거를 좀 준비해서 해보고 싶습니다. 사회적 약자, 소위 말하는 을이라고 하는 계층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을 잘 하고 계신데 객관적으로 봐서는 우리 진보당의 그런 노력이나 의지를 우리 국민들이 많이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예, 좀 아쉽죠. 근데 이제 사실 진보당의 당원이 현재 10만 명이 조금 안 되는데 그 당원 중에 거의 70%가 노동자 당원이고 그 당원들 중에서 또 한 60, 70%는 비정규직 당원들이에요. 사실은 비정규직 노동자들 그리고 농민들이 기본이 되는 당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것에 대해서 지금 많이 대중화되지 못하면 앞으로 이제 극복 과제인 것 같고 한편으로는 저희가 뭐 좋은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노동자들이 또는 서민들이 지지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뜻은 좋아도 근데 당신들이 뭐 할 수 있어? 그것을 실제로 현실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어? 사실은 이런 부분에서 걸리는 거라고 보고 근데 이런 부분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정말 그 기동력을 소수 정당의 기동력과 집중력을 살려서 하나씩 좀 만들어가는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좀 넓혀갈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우리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국민의힘에서도 노동자를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 진보당하고의 그런 차이점은 어떤 것이라고 혹시 정의 내리실 수 있을까요? 근데 이제 사실 말은 다 그렇게 하죠. 뭐 어느 정권이나 정당이나 나는 노동자들을 탄압하겠다 이런 정권이 없잖아요.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에도 나는 노동자들을 위하겠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결국엔 실제 보여지는 모습이 뭔가라는 거죠. 이제 윤석열 정권 들어와가지고 뭐 그 건설 노동자들한테 뭐 건폭이니 뭐 이러면서 거의 뭐 노동조합을 조폭 취급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뭐 그 손으로는 때려잡으면서 입으로는 위한다라고 하는 게 뭐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 진보당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뭐 내세우는 비정규직의 정당이고 뭐 서민의 정당이고 내세우는 거에 대해서 뜻은 좀 아까도 말씀드린 걸 일맥상통하는데 사실은 뭐 좋은 얘기가 누가 못합니까? 그 실천을 통해서 검증되는 과정이 앞으로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럼 충주에서는 어떤 활동을 하실 구체적인 활동을 어떤? 노동 관련해서요. 일단은 저희 그 정당에 소속되어 있는 분들 중에서 주로 이제 건설 노동자들이 많으시고 그래서 이제 건설 노동자들의 건강권 문제 그리고 이제 학교 비정규직도 노동자들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학교 현장에서 노동권 개선 문제에 좀 관심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우리 충주 지역의 가장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의료 공백 문제인데 그 의료 공백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리 시민들이 나서서 하고 또 정당들이 나서서도 해야겠지만 저는 이 의료 분야 노동자들과 꼭 함께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충주 지역에서 이 코로나 때 사실은 건대병원이나 충주 의료원 노동자들이 고생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그때 뭐 되게 영웅이다 이렇게 해줬지만 막상 끝나고 나니까 과연 그만큼 존중받고 있는가 또 그런 고민도 있는 건 사실이고 그 노동자를 위해서 뭘 한다라는 생각도 있지만 사실은 그들과 함께 좀 이 지역사회 속으로 들어가는 그런 활동들을 좀 펼쳐나가려고 합니다. 지난번 선거에서 우리 통합후보 출마를 하시게 됐었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양보하시게 됐는데 그때 후보 단일화 과정을 거치면서 당대당의 어떤 합의 내용이나 내지는 서로 협의됐었던 추구하는 가치 그런 것들이 있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뭐 이번 선거에서 그 단일화의 명분은 참 분명했다고 봅니다. 22대 총선을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사실은 중앙당 차원에서는 굉장히 뭐 정책 협약도 하고 뭐 논의도 많이 했지만
지역차에서는 그렇게 뭐 복잡할 것도 없었어요. 대의가 분명했기 때문에 어차피 다른 정당이 다른데 다른 정당끼리는 정책도 다르고 활동 방식도 다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대의에 있다면은 이제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당연했고, 우리가 이제 2017년도 촛불로 탄핵을 한 차례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서 윤석열 정권이 탄생한 거에 대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어떻게 보면 상실감을 느끼시죠. 회적인 것. 예, 그것에 대한 평가는 사실은 민주당이나 진보당이 좀 다를 수 있다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윤석열 정권이 탄생했는데 2년을 겪어보니까 이게 역사가 과거로 돌아간다는 게 얼마나 이 고통스럽고 힘들고 이런 것을 너무 피부로 느끼게 되는 거죠. 우리도 그렇고 국민들이 다 그렇게 느끼니까 뭐 향후는 어떻다 치더라도 지금의 이 가장 그 중요한 과제는 그 윤석열 정권 심판하는 거다. 그 민심에 부응하는 게 우리가 맞는 길이다. 이렇게 판단을 내린 거고, 아시다시피 뭐 다른 뭐 정의당이라든지 이런 정당들은 또 다른 길을 간 것이고요. 각자 자기 선택에 대해서 이제 또 증명해야 될 일이 앞으로 남은 것이고, 그래서 뭐 기본소득당, 민주당이 같이 선거연합정당 참여했었고, 지역에서는 경선을 통한 단일화를 한 것이고요. 뭐 그 과정에서 나름 충주는 원활하게 이뤄졌고, 다른 지역에서는 뭐 갈등이 있었던 것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는 뭐 대의에 맞게 전국적으로는 좀 단일화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 네. 민주당 입장에서 참 감사했었습니다. 네. 여러 번 선거를 치르셨는데 네. 그때 충주의 민심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실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뭐 충주는 보수적인 지역이다. 그래서 근데 사실 그 색깔론이라든지 뭐 농촌에서 고령화된 곳일수록 뭐 이렇게 특히 보수 언론 영향을 막 쉽게 받고, 이거는 다른 지역에도 다 있는 이야기이고, 그보다는 정확히 얘기하면 제가 볼 땐 보수적이라기보다 충주 시민들이 좀 보는 눈이 높다. 그러니까 어떠한 정치 세력이나 어떠한 인물에게도 좀 쉽게 마음을 주지 않는 경향이 강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 좀 정확하지 않을까. 뭐 그래서 충주 야권이 뭐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꽤 오랜 시간 동안 시민들의 마음을 얻는 데 좀 실패해 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정설이고, 충주가 보수적인 지역이다 이런 얘기를 자꾸만 하는 것은 오히려 자꾸 일종의 소극성, 패배주의만 심화시킬 뿐이다. 그래서 오히려 그런 이야기들을 야권의 정치인들이 많이 하는 모습은 좋지가 않다. 저는 좀 그렇게 보고요. 따지고 보면은 과거에 뭐 노무현 대통령 열린우리당 바람이 불 때라든지 아니면 2017년 뭐 탄핵 촛불 때라든지 그 뒤에도 이 전국적인 바람이 불 때는 충주도 다 그 영향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번 선거에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기초의원이나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다수를 점한 때도 있었거든요. 분명히 있었는데 하여튼 유독 그 큰 선거에서는 그 한 끗을 넘지 못했는데, 이거를 시민들이 보수적이어서 그렇다라는 거는 솔직히 좀 야권의 핑계가 아닌가. 뭐 저를 비롯해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또 인물과 관련해서 좀 분명한 것은 제가 볼 때 이 좀 충주가 정체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이 진짜 좀 크고, 시민들이 그러다 보니까 이 충주가 나아갈 그런 비전이나 청사진을 저 사람이 가지고 있냐, 그리고 그러면 능력이 있냐, 이런 것도 많이 보시고, 근데 또 그런 거 플러스 우리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진짜 좀 진정성 있게 오래 해왔냐, 이것도 또 많이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까다롭다. 좀 준비해야 될 게 굉장히 많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굉장히 공감 가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소수 정당으로서 선거를 치르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어려우셨었던 그런 문제점들을 말씀해 주시면. 뭐 소수정당 활동하는 게 항상 뭐 어렵죠. 이게 그 당장에는 그러니까 옳은 얘기를 해도,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그것을 우리가 실제 해낼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시니까 그런 것들 옳고 그름의 문제가 좀 두 번째가 되어버리는 이런 게 좀 있고, 이런 얘기를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당선되려고 나온 거야?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그러면은 정말 당연히 당선되려고 나왔죠? 그러면은 에이 이렇게 해가지고, 또 당선보다는 정말
제 뜻을 최선을 다해서 알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아니 정치인이 당선을 목표로 해야지 또 그러시고 네. 약간 어느 박자에 맞춰야 될지 예, 예, 가끔 예, 예. 좀 어렵다. 예. 이런 게 좀 뭐 그 외에 다른 문제들은 뭐 그 물론 뭐 자금이라든지 다 어렵죠. 어렵지만은 향후에 이제 뭐 민심의 흐름을 타면 또 흐름 뭐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낙관을 가지고 활동하는 거죠. 예. 가장 큰 필요한 과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진보당의 경우에요. 진보당에서 가장 필요한. 이 사실은 그 몇 년이 아니죠. 한 불과 1, 2년 전만 해도 제가 나름 충주에서 한 10년을 활동했는데 근데도 이제 저를 만나시면은 어떤 분들이 요즘 정의당 활동 열심히 해 이게 물어보실 정도로 이 진보당 자체가 너무나 인지도가 없었어요.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번 총선 이후에 원내 정당이 되고 예, 또 최근에 나름대로는 좀 상승세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인지도라는 측면은 좀 많이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시민들이 생각하시기에 그래 진보당도 필요하지 아직 인식이 여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정말로 뭔가를 좀 해낼 수 있는 또는 우리 생활에 뭔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날 도와줄 수 있는 정당으로는 아직 인식을 못하는 게 한계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진보당이 가진 장점 뭐 기동력, 집중력, 그리고 당원들이 많지는 않지만 굉장히 헌신적인 진정성 있는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작은 영역에서부터 진보당이 이런 걸 해내는구나. 또는 선거에서 지방 선거에서 단 한 명이라도 당선자를 배출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시민들에게 저 당도 뭔가 해낼 수 있는 우리 생활에 효능감을 줄 수 있는 당이구나라는 거를 좀 많이 알리는 게 현재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시 좀 총선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네네. 그때 우리 민주당을 도와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또 아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실패해서 네.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데 네. 그때 아마 양보하시는 입장에서 우리 민주당을 바라보면서 좀 이런 점이 아쉬웠었다 그런 부분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저한테 고마워하실 필요는 없고 저도 뭐 제 일을 한 거고. 예. 근데 이제 저도 뭐 감사했죠. 어쨌든 그 충주는 경선 과정이 그렇게 일부 지역에선 사실 매끄럽지 못한 것도 있었거든요. 하지만 충주는 그래도 취지에 맞게 잘 됐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근데 이번 총선에서의 모습이라기보다 평소 가지고 있던 생각이 되게 조심스러운 얘기긴 한데 제가 뭐 다른 당을 평가할 정도로 뭐 이뤄놓은 게 없는데 어쨌든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민주당 내에도 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지만 아까 뭐 얘기했다시피 충주는 보수적인 지역이다. 좀 이런 인식 가지신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뭐 리더 그룹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충주 민주당도 좀 거기에 맞게 포지셔닝을 해야 된다. 좀 인물, 정책, 홍보 이런 면에서 조금 보수적인 포지션을 가져가야 된다는 인식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선명성이 떨어지고 좀 한 발짝씩 늦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은가. 근데 저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제 물론 민주당조차도 되게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는 분들도 많은 게 사실이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보수적 색채를 강화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민주당을 선택해 줄 것인가. 오히려 제가 충주에서 또 많이 들었던 이야기는 충주의 민주당은 과연 그 국힘과 근본적으로 어떤 근본적 차이가 있느냐. 뭐 인물의 구성이라든지 평소 활동이라든지 이제 그런 의구심들 이런 얘기 사실 저는 더 많이 접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한번 깊게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 또 하나는 어느 당이든지 그 내 인물이나 그 세력들 간에 경쟁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다 있는 건데 다만 그 경쟁이 이제 생산적인 경쟁이 되려면 그 세력들 간의 인물들 간에 뭐 어떤 노선적인 차이가 있고 어떤 정책적인 차이가 있고 이런 걸 가지고 이제 제가 볼 때는 토론이 되고 경쟁이 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게 부각되지가 않다 보니까 당 내에 네거티브가 좀 많은 편이지 않나. 인물들이 그 사람은 그래서 안 되고 그 사람은 뭐가 문제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 선거에 좋은 영향을 주지 않잖아요. 그렇죠. 이제 좀 통합적인 리더십, 단결의 리더십이 좀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우리 민주당이 부족한 게 선명성, 그다음에 타이밍, 그리고 그 조직에 협력하고자 하는 의지들
그런 게 좀 문제라는 예, 말씀이에요. 근데 뭐 저희도 다 부족합니다. 근데 그냥 주제가 주제 넘게 그런 말을 했습니다. 예. 공감 가는 주저 말씀입니다. 네. 많이 공감. 네. 예. 여러 가지 좋은 말씀을 해주고 계신데 앞으로도 우리 충주에서는 진보당과 민주당이 협력해 나가야 할 것 같은데요. 어떤 것들을 구체적으로 협력해 나가면 좋을지 생각 있으시면 밝혀주십시오. 당연히 현재로서는 민주주의의 과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생 파탄, 검찰 독재, 딱 이게 윤석열 정권을 설명할 수 있는 말인데 윤석열 정권 퇴진에 힘을 모아야죠. 충주에서도 당연히 같이 해야 되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충주 의료 공백 문제라든지 각종 민생 현안 좀 같이 좀 개척을 해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 의제를 발굴하고 실현을 시켜 나가려면 같이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현 지금 조기련 시장 12년을 간략하게 평가한다면 어떻게 평가하시겠어요? 그냥 충주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보자면 특별히 뭐를 망쳤다 이런 게 인상에 남는 건 별로 없긴 한데 그렇다고 또 뭔가 비전을 대신했다거나 뭔가를 이뤄놨다라고 하는 것도 좀 기억에 남는 게 없다. 뭐 이런 평가가 솔직한 좀 평가일 것 같고 다만 좀 부정적인 평가를 제가 좀 되게 크게 내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딴 건 아니고 좀 지난 일이지만 라이트월드 건이에요. 저는 그 라이트월드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걸 한다고 할 때부터 이게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 아닌가? 그러니까 뭐냐면 이 충주의 문화, 관광 이런 걸 대하는 태도가 충주의 어떤 역사적, 문화적 개성이나 맥락이 반영된 것을 발굴하고 지원해야 되는데 충주와는 별 무관한 그 사업 아이템을 가지고 저거를 지원하는 것도 그렇고 거기에 또 시민들의 휴식 공간을 이렇게 뚝 띄어가지고 내준다? 이런 발상 자체도 저는 참 문제가 컸다고 보는데 아쉬운 점은 그걸 실행하기 전부터 누군가 좀 목소리를 내고 이게 말이 되냐 했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좀 이렇게 뒷북치는 형식이 돼버린 저 스스로도 그렇지만 이런 게 굉장히 부족한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책에 있어서의 충주의 어떤 연계성, 아이덴티티라고 할까요? 네. 그때 아마 우리 시에서 주장했었던 게 낮에는 꽃, 밤에는 빛의 도시라고 하는 슬로건으로 그런 정책을 추진했었던 것 같아요. 별로 와닿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면 되죠. 네. 지금 라이트월드의 문제점도 한번 잘 말씀해 주셨는데요. 앞으로 혹시 충주에서 어떤 권력을 갖게 되신다면 나는 이런 정책을 어떤 문화나 관광 내지는 산업 쪽에서 일을 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비전이 있으시면 각오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일단 제가 선거 때 내셨던 공약 중에 좀 제일 큰 비중 차지하는 게 사실 청년 관련 공약이었어요. 그래서 뭐 지방 청년 지원 특별법 제정, 뭐 청년 문화재단 설립, 청년 공유주택 뭐 이런 것들을 좀 포인트를 줬었고 그리고 뭐 충주 도시재단 설립이나 뭐 공공의료 확충 등이 있었는데 제가 처음 충주에 나올 때는 선거 나왔을 때는 제가 지금은 40 중반이지만 충주에서 처음 국회의원 출마했을 때 제가 34살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완전 청년 후보였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내세웠던 슬로건이 청년이 돌아오는 충주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 슬로건이 참 괜찮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유효하다고 보고 정말 청년이 돌아오는 충주를 만들고 싶다 이런 게 있고요. 또 제가 요새 되게 많이 하는 고민은 뭐 개별 공약보다는 지역의 비전, 지역 발전 전략이 좀 진보의 시각에서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은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 보면 뭐 검찰 독재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대립각을 세우지만 지역에 나아갈 뭐 발전 방향 이런 건 사실은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다 비슷한 게 뭐냐면 결국 하면 어떻게 수도권과 가까워질 것이냐, 어떻게 하면 뭐 개발을 제한하고 기업을 유치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인데 이런 노력들도 뭐 물론 필요합니다만은 사실은 좀 누가 더 아이디어가 좋은가, 누가 더 중앙 권력에 줄을 세울 수 있는가 이걸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그것이 과연 앞으로 대안일 수 있을까? 뭐 이런 고민을 많이 하고요. 그래서 저는 당장 좀 시간이 걸려도 진보 진영에서는 정말 생태, 주민자치, 주민 참여를 기본으로 하는 뭐 요즘 새로운 용어는 아닙니다만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비전 이런 것들을 좀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뭐 주장을 하기보다는 좀 공부를 하는 중이고 토론회 같은 것들을 좀 열어보려고 구상 중입니다. 2년 후 지방선거가 있는데 예. 그 지방선거 준비하고 계획은 어떤 게 있습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진보당이 시민들께 진보당도 충주에서 뭐가 되는구나 이걸 좀 보여드려야 할 타이밍인데 그래서 충주에서도 당선자를 배출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후보 발굴, 뭐 영입 뭐 다 열어놓고 지금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선거 전략하고 해오고 있죠. 그리고 이제 저한테도 충주시장 출마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이제 가끔 계십니다. 열어놓고 고민 중이다. 이 정도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단계에서. 참 장점이 참 많으신 분이신데 정치인으로서 나 김종현은 이게 장점이다. 근데 요거는 단점도 있다. 혹시 솔직하게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좀 잘 듣는 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좀 귀가 좀 열려 있어서 사람들 얘기를 좀 고루 듣는 편이고 그래서 좀 유연하게 좀 어디 얽매이지 않고 유연하게 생각하려고 하는 편이다. 진영 논리 얽매이지 않고 그런 게 제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뭐 좀 사람들한테 저한테 좀 호불호가 갈리는 부분이라면은 제가 좀 카리스마형 리더는 아닙니다. 그래서 뭔가 그런 것을 기대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아쉬움을 주는 면이 있다. 네. 제가 보기에 좀 그게 단점. 네. 네. 아주 점잖은. 앞으로의 시대가 뭐 카리스마 있는 그 정치인을 요구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정책이나 이제 어떤 그런 걸로 리더십을 발휘하는 시대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김정은 위원장하고 술자리를 하면 제가 가끔 하는 말이 있습니다. 조현이가 우리 민주당에서 예. 정치 활동을 하면 어떻을까? 저도 그런 얘기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이제 그거를 좀 뭐 이렇게 좀 바라는 마음에서 좀 그런 얘기를 가끔 했었는데 만약 가정을 두고 김 위원장 이 민당 후보가 된다면 어떻게 활동을 하실까, 어떤 정책을 하실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당 갈아타야 되는 거 그런 상상을 해본 적은 사실은 없고 없어요? 왜냐하면 또 저희 당원들한테도 또 미안한 일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물론 이제 저한테 민주당에서 활동을 해보면 어떠냐 이런 얘기는 제가 많이 들었죠. 가깝게는 저희 부모님도 네. 한 20년간 이야기를 하시다가 최근에 포기하셨고 저희 뭐 친구들 그리고 다들 저를 싫어하는 분들이 그런 말씀하신 게 아니라 다 저를 좋게 보시고 네. 아끼는 분들이 해주시는 말이기 때문에 항상 고맙게 생각을 하면서도 또 제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은 그 밖에 있다고 또 생각을 하기 때문에 더 큰 틀에서의 정말 우리 바라는 사회를 만드는 데 제가 기여하겠다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사실은 민주당에 와서 해보면 어떠한 이야기는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진보당으로는 좀 어렵지 않느냐랑 맞닿아 있는 얘기라서 이제 한편으로는 좀 마음이 아프기도 하죠. 근데 다만 저는 어디 가서 말을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들어주시는 분들이 잘 없어서 이제 오늘 이야기를 드리는 건데 저는 이제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거에 군부 독재 시절에 네. 우리 민주당의 근간을 이루시는 많은 김대중 대통령이나 이런 정치인들이 딱히 미래가 보이지 않을 때에도 정말 야당 생활을 하셨던 것처럼 저는 지금의 또 이 양당으로 이루어져 있는 정치 체제도 이것이 영원히 갈 수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저는 우리 사회에서 기본적으로는 정말 우파라고 할 수 있는 정당은 조금 영역이 축소되고 민주당이 이제 보수라면 진보가 또 하나의 영역을 차지하는 이런 그림으로 빨리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저는 저의 인생의 목표를 또는 정치의 목표를 거기 잡고 있기 때문에 다만 좀 너무 이게 사람 일을 모르는 건데 너무 단정하는 것 같아서 그런데 오늘 좀 이 기회에 말씀드리자면 저는 향후 10년 내에는 당적을 올릴 생각이 없습니다. 10년을 해보고도 이거는 진짜 안 되는가 보다라고 한다면 제가 그때는 진짜 왜냐면 제가 10년 뒤에도 56살입니다. 그래서 괜찮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된다면 한번 생각해 보겠지만 제 목표는 10년 내에는 진짜 달라진 모습을 보여드리는 거 그게 제 목표고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그 가치지향의 정치 철학 참 멋있습니다. 근데 많은 시민들이 네. 안타까워할 것 아, 같습니다. 혹시 활동하시면서 네. 우리 민주당한테도 좌빨이라고 욕을 하거나 때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소리를 좀 들으셨을 것 같아요. 경험 있으시면 혹시 있죠. 예, 많죠. 많이 있고 뭐 이제 명함 드렸더니 저한테 이제 막 명함을 막 찢어갖고 막 제 머리에 뿌리신 분도 있어요. 네, 예, 그렇죠. 그리고 뭐 그 민주당한테도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 진보당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좀 우스갯소리 나긴 그런데 2012년도에 지금은 이제 해산됐죠. 통합진보당의 이정희 대표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네. 되게 막 세게 비판한 적이 네네. 있어요. 그래서 당 떨어뜨리려고 나왔다고 했고 막 논란이 된 적긴 바도 있습니다만 제가 그 몇 년 뒤, 제가 그 뒤에 14년대 보궐선거에도 출마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할머님께 정중하게 명함을 드렸는데 진보당이 어디야? 그러시더니 박근혜 죽이겠다고 거기 아니야. 그래서 죽이겠다고 한 적은 없습니다. 예, 뭐 이랬었죠. 예, 그 각종 편견이나. 네. 근데 이제 저는 좀 그런 걸 느끼는 게 우리 사회가 항상 고정되어 있는 것 같아도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서 보면은 뭐 나아갔다가 후퇴했다가 나아갔다 후퇴하고 있다가 하지만은 저는 정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나름의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낙관이 있기 때문에 다만 그것을 내가 앞당길 수 있느냐, 묻어가느냐의 차이가 있는 거라고 봐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조금 무덤덤합니다. 이제는 좀. 시간과 더불어 우리 의식도 함께 흘러 그럼요. 변화할 것이다. 예, 예. 그럼요. 네, 동의합니다. 그러기를 바랍니다. 충주에서 어려운 정치 생활을 이어가고 계시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주 시민에 대한 어떤 기대감은 적지 못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한 번 더 우리 충주 시민에게 이런 네네. 시각으로 우리를 좀 봐주십시오라고 네. 하는 그런 말씀이 있으시면 정리해 주십시오. 예, 충주 시민 여러분, 제가 2012년에 처음 충주에서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는데 뭐 어느덧 12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나름 노력했다고 하는데 돌아보면 뭐가 발전했다기보다 그냥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좀 반성도 됩니다. 진보당이 지금 가진 힘은 비록 아직 약하지만 열심히 힘을 키우고 충주 시민들을 위해서 헌신해서 시민들의 마음을 얻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시간이 좀 필요하지만 저희 진보당이 저희 충주 시민들과 함께 새로운 충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정치라는 게 권력 경쟁을 통한 권력 분배 네.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네. 여전히 저도 일반 시민의 인식에서 우리 위원장님이 너무 아까워서 우리 민주당으로 좀 와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10년 이내 진짜 안 됩니까? 그냥 좀 더 그 대기만성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좀 더 좀 큰 정치인으로 키운다가 이런 제 입으로 이런 말하니까 그렇긴 한데 그런 마음으로 좀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우리 민주당과 더불어 우리 충주 시민의 의식이 조금 더 진보적으로 많이 네네. 변할 수 있는 노력들을 이어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쁘신데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